태조 이성계를 찾아가서 장자 승계의 법칙에 따라서 자기는 왕이 되지가 않고 두 번째 형인 이방과에게 세자 자리를 남겨서 그가 이제 왕위로 오르게 뒤에서 자기가 지지를 한다. 그다음에 이제 자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왕이 되겠다라는 그 후위를 기약하는 막후의 실력자로서의 자신감을 막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. 태조 이성계는 제위 1392년에 제위 초에는 공신이나 종친들을 절제사로 임명을 해서 각 지방의 군권을 담당하게 분할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그 왕이 돼서 몇 년 지나면서는 이제 그 군권을 회수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1398년에 조선 저 1차 왕자의 난 때 한 달 후에, 그러니까 1398년 그 왕자의 난 무인 정사 한 달 후에 태조는 왕위를 물려주고 상황으로 물러나고, 그다음에 그 이남인 방과 정종이 조선의 이대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이난 때 그 제거된 그 이복 형제, 그러니까 그 강씨의 막내 아들 세자 이방석이는 1382년에 태어나서 1398년에 16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. 신덕왕후 강씨의 막내 이남인데 1392년 조선이 건국이 되면서 세자의 책봉이 됩니다. 이때가 10살입니다. 강씨의 영향력이죠. 근데 그 이방석이 세자에게는 또 그 비밀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, 이 세자가 10살에 세자가 됐는데 16살에 사망하고, 이 사람에게 부인 현빈 유씨가 있었어요. 현빈 유씨가 있는데 이 현빈 유씨가 내시인 이만과 간통한 사건이 생기고 부인 현빈 유씨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. 16살 되기 전에 상당히 그 어린 나이, 그러니까 뭐 한 중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인데 내시하고 간통 사건이 벌어나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그 어리석은 애들 같은 얘기가 있었죠. 1398년 왕제의 난이 일어날 때 16살밖에 안 됐지만은 사태에 대응을 하려고 봤더니 이미 광화문에서부터 남산까지 이방원의 정예 기병이 꽉 찼다는 얘기가 들으면서 이방석이 세자는 배다른 형 그 방원이한테 대응하는 거를 포기를 하고 나중에는 체포되고 폐위되고 귀양 갔다가 살해가 됩니다. 이 사람 16살 때니까 상당히 그 불행한 인생이 된 거죠. 그 다음에 이방석의 형인 이방번이 있어요. 이방번이는 1381년에 태어나서 1398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17살에 사망을 했고, 세자인 이방석이보다 한 살이 많을 뿐입니다. 강씨의 장남인데, 조준이라든가 정도전이라든가 이런 중신들이 이 방번은 성격이 광망하고 경솔하다고 해서 세자 추천을 반대를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이야기 중에 가장 그 중요한 인물인 태종 이방원에 대해서 알아보면, 태종 이방원이는 1367년에 태어나서 1422년 55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. 제위는 1400년부터 1418년까지 18년간 제위를 하게 됩니다. 1398년 왕자의 난을 일으켰을 때 그의 나이는 31살이고 절대 권력을 지게 된 거죠. 그 다음에 1400년에 이제 조선의 3대 왕으로 즉위를 할 때가 33살. 참 그 피가 끓을 나이에 세력을 잡은 거죠. 이 태종은 이방원이는 처음에 이제 즉위를 해서 1400년에 즉위를 해서 창덕궁을 건립을 합니다. 왜냐하면 경복궁은 좀 그 기분이 안 좋다. 왜냐하면 경복궁이 이제 조선의 그 궁궐인데 여기에서 이제 태종 이방원이가 정도전이라든가 뭐 조준이라든가 뭐 공신들 그다음에 이제 아무튼 여러 그 자기 그 반대 세력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처치를 했기 때문에 별로 그 좋지가 않다. 이 경복궁은 특히 또 그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정도전이가 다 구상을 하고 세운 거죠. 그래서 조선의 한양을 세운 게 정도전이다. 한양의 그 사대문, 그러니까 뭐 남대문, 뭐 동대문 이런 그 사대문, 숭례문, 도남문 이런 거를 사대문하고, 그다음에 궁궐인 경복궁하고 뭐 이런 걸 다 그 구상을 하고 세운 게 정도전인데,
정도전이를 때려 죽인 그러니까 뭐 죽인 그 태종 이방원이는 경복궁이 별로 싫다 그래서 창덕궁을 건립을 했어요. 그래서 이 창덕궁이 조선 내내 상당히 많은 왕들이 주로 여기 창덕궁에서 거주를 합니다. 경복궁보다는. 그래서 그 태종이 이방원이가 만든 게 창덕궁을 건립을 하고 중앙집권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정치를 참 잘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좀 강력한 그 군주로서 홍수를 방지를 하고 청계천 공사를 하면서 또 신문고도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. 그래서 상왕으로 물러나고 그 아들인 그 충녕대군 그 세종대왕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나서 했으면서도 뒤에서 뭐 군권이라든가 인사권은 꽉 잡고 있었고 특히 그 세종의 장인 시몬이 이제 그때 영의정이었는데 이 시몬 그러니까 아무튼 대신들 세력이 너무 커지면 안 된다 해서 그 심지어 세종의 장인인 시몬까지도 제거를 한 게 태종입니다. 아주 뭐랄까 냉혹한 사람이죠. 냉혹한 군주죠. 권력을 그래서 세종이 뭐 그 금수저로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모든 여건을 마련해 준 사람이 바로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입니다.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는 상당히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이 모여서 역사가 되는 겁니다. 그 선택에는 또 책임이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또 알아볼 사람 중에 이제 그 제일 중요한 이방원의 부인 원경왕후 민씨에 대해서 알아볼 것 같으면은 1365년에 태어나서 1420년에 55살에 사망을 합니다. 이방원이 남편인 이방원이보다도 2살이 연상이고 이 사람이 세종대왕의 엄마죠. 성격은 담대하고 괄괄합니다. 태종이 왕이 되는데 막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세월이 흘러서 남편 태종 이방원이가 10년, 20년 흐르면서는 오히려 어떤 그 외척의 세력을 반대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민씨 가문 친정을 멸문지화를 시킵니다. 아버지도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처남들 그러니까 동생들도 다 죽이고 뭐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그렇지만은 초기에는 시아버지인 이태조가 방석을 세자로 책봉을 해줘. 1392년 조선 건국과 동시에 이때부터 남편을 부추겨서 정변을 일으켜서 세력을 잡아라. 그 배다른 조그만 그 꼬마 방석이가 뭐 왕이 되고 그러면 되겠느냐 해서 그래서 옆에서 자꾸 부추깁니다. 근데 오히려 그 방언이가 남편이 망설이죠. 그래서 이게 그 조선 시대 초기의 이 왕들 그러니까 전주이 씨들의 그 남자들을 보면은 좀 망설이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 태조 이성계도 그 조선을 건국하고 왕이 될 때 자기가 본인이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된 게 아니라 주변에 예를 들어서 아들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부인인 그 강씨 뭐 주변 사람들이 자꾸 부추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왕이 된 것 같이 추대받아서 좀 망설이는 게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태종도 좀 망설였는데 그 부인인 원경왕후 민씨가 자꾸 뭐 정변을 일으키도록 좀 부추긴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조 수양대군도 좀 망설인 경우가 좀 있어요. 망설이는 그게 있는데 이 사람도 또 그 부인들이 자꾸 세력을 잡으라고 옆에서 부추기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1398년에 그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킬 때에 실세는 그 당시 그 정치적인 실세는 정도전이었고 정도전이 사병 협박법을 강용을 해서 그 왕족들의 그 왕자들의 그 사병이라든가 무기를 국가가 회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인인 민 씨가 이 무기들을 막 숨기고 남편을 뭐 반정을 독려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1400년에는 35 그때 1398년에 민 씨가 이럴 때 민 씨 나이 33살. 그다음에 1400년에 35살 때 이제 왕비가 되는 거죠. 그렇지만 왕비가 됐을 때도 이 민씨 생각에는 내가 그 남편인 태종을 도와서 그 남편이 왕이 됐으니까 우리는 동등하다 공동 집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렇지만은 태종은
딴 생각을 하겠죠. 공동집권은 무슨 공동집권, 내가 다 한 거다 하면서 이 태종 이방원이가 오히려 부인 민 씨를 경계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권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나눠 가질 수가 없고 누군가 한 사람이 이제 권력을 갖게 되는데 태종 이방원이